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소식으로 월요일 7시 오늘 제주 시작합니다. 계획된 사업비가 5조 2천억 원으로 제주 지역 관광개발 사상 최대 규모로 거론되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지난해 말 자본검증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의 자본금의 10%인 3,300억 원을 제주도에 예치할 것을 요구했고 그 마감 시한이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중산 간의 마라도 10배 넘는 면적의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논란에 휩싸여온 오라 관광단지 사업은 도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모기업인 중국 기업이 마감 시한이 임박한 자본금 예치 조건을 이행할 수 있을지, 제주도는 이후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제주 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에 앞서 여러분의 관심이 꼭 필요한 소식 먼저 전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소녀는 제주시 남광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예림 양입니다. 오늘 아침 9시 평상시처럼 등교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 이후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실종의 무게를 두고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사진을 눈여겨보시고 그 어떠한 단서라도 좋으니 경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KBS가 단독 보도한 4만 명 분량 대마 제주공항 밀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마를 밀반입하려던 남아공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친절한 뉴스 코너에선 부실공사 의혹에 휩싸인 제주국제공항 확충공사의 문제점을 취재기자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한때 국민 횟감으로 사랑받던 양식 광어가 최근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요. 위기의 이유와 해법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짤막 대담해서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보라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SNS 기사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는 제주 제2공항 관련해 지난주 수요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공항 기본계획 가운데 2공항 운영 방안을 다룬 기사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기사는 기본계획 용역진이 2공항 운영의 최저간으로 국제선은 현 제주공항이 100% 수용하고 국내선의 경우 2공항과 절반씩 나누는 것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 대안이 기존 사전 타당성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제2공항의 국제선 100%, 국내선 절반이라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사는 8,900여 명에게 전달됐고 2,4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광 수요 증가하기 위해서 공항을 더 짓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서울 가려고 성산까지 간다고 그럼 서부권 사람들은 수요가 있을까 등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를 살펴보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서 제주에서도 농지 전용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농지 전용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농지 전용은 농사 목적의 땅인 농지를 주택지나 공장 부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전용하려는 면적에 따라서 농지 전용 부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농지 전용 증가와 관련된 기사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단독 보도한 추자도 석산 속보입니다. 제주시가 뒤늦게 추자도 석산 원형을 복원하겠다며 환경 정화에 나섰는데요. 석산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석산 일대에 묻힌 폐기물을 걷어내고 갯바위에서는 건설업체 인부들이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항을 만들기 위해 파헤쳐진 석산은 여전히 방치됐습니다. 수직으로 깎인 단면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절단면의 크고 작은 바위들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합니다. 원상복구 과정의 안전진단이 가장 시급한 이유입니다. 우선 석산 밑에서의 통행과 작업을 중지시키고 관리 주체는 사면의 높이가 최대 30m 이상이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이종 시설물로 지정한 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복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KBS 보도 이후 추자도 내에서의 모든 건설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석산 외에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찾아야 건설 공사가 가능한 만큼 주민과 행정, 건설업자들이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불법 폐기물 야적과 레미콘 폐수 배출로 황폐해진 석산 일대 조간대와 바닷속 복원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대로 복원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동안 누적이 된다면 점점 다른 외해 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외해로 확산되기 전에 이미 발견이 됐기 때문에 빨리 수거하는 게. 30년 전 추자도 석산의 원형을 되찾겠다고 공언한 제주시가 정말 제대로 된 복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성이 제주 공항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마를 밀반입한 소식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인천이나 김해에 비해서 제주 공항 단속이 허술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안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빨간 여행용 가방을 놓고 세관 직원과 실랑이를 합니다. 세관원이 절단기를 동원해 가방을 열자 옷가지 속에 숨긴 대마초가 무려 20kg이나 발견됐습니다. 적발된 대마초 20kg은 4만 명 분량으로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된 대마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압수된 30.9kg의 3분의 2나 차지하며 시가로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운반책이라고 밝힌 남아공인 A씨는 남아공 판매책으로부터 2,000달러를 받고 국내 다른 지역의 판매책에게 대마를 넘길 예정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덜미를 잡히면서 국내 수령책은 물론 남아공 판매책까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검찰은 결국 공범을 찾지 못한 채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천과 김해의 경우에는 좀 검색이 강화될 거로 예상하고 그래서 제주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제주공항을 이용한 대마 밀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검색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지만 문제는 마약류 엑스레이 판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엑스레이 판독 직원이 저희가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대규모 마약 밀반입 통로로 악용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5조 원이라는 제주 역사상 최대 자본이 투자될 예정인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 측에 이달 내로 사업비의 10%를 예치하라고 했지만 사업자 측은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5조 원 넘게 들여 2021년까지 마라도 면적 12배 규모의 복합 관광단지를 짓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지난해 사업자에게 요구한 건 자본 확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 수입을 뺀 총 사업비의 10%인 3,300억 원을 이달 내로 제주도 지정 계좌에 예치하라고 했지만 기한을 일주일 남긴 지금까지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납입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라 관광단지 사업의 좌초 가능성까지 언급되지만 제주도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쪽에서 분명하게 의사를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 실무적으로 한 번 더 대안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사를 한 번 더 묻고 싶다. 이런 겁니다.
사업자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KBS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자본 검증의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도의회의 지적에도 선 자본 검증 후 인허가심이라는 원칙을 밝힌 터라 이번 주가 오라단지 사업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농지 전용 면적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국회 윤상직 의원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농지 전용 면적이 6헥타르에서 118헥타르로 무려 19배나 늘었습니다. 전체 농지 전용 면적만 보면 전북 지역이 2070헥타르로 가장 컸지만 증가율로는 제주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고유정이 경찰을 상대로 법원에 신상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이 지난 7일 신상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사흘 만에 취하했고 현재는 정당 방위를 취지로 붕대를 감은 오른손과 또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어제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이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앞으로 2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 오늘 도의회 도민회방에서 발표한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 응답교사의 30%가 10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지만 경력에 따른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아이를 돌볼 때 지급하는 초과 보육수당을 모르는 교사도 전체의 4분의 1에 달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KBS 단독 보도로 제주국제공항 랜드사이드 인프라 확충 사업의 부실 논란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제주국제공항 랜드사이드 인프라 확충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랜드사이드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네. 쉽게 말하면 에어사이드는 활주로를 포함한 보안 구역을 말하고요. 반대로 랜드사이드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일반 구역으로 터미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객 터미널이죠. 예, 그렇죠. 네네. 예, 따라서 랜드사이드 인프라 확충 사업은 여객터미널의 증축을 골자로 하는데요. 지난 2014년 여객 실적이 당초 예상을 빠르게 넘어서면서 이 수용 능력 확충이 필요해졌고 이 국내선과 국제선 터미널 등 약 3만 제곱미터를 증축해서 수용 능력을 22% 늘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설계와 시공 등 총 사업비는 1,600여 원으로 이 국내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했는데요. 이 준공검사 기간 중에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 보도로 부실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그대로 준공 처리될 수도 있었는 문제인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나요? 네, 이 논란이 불거진 건 증축 건물들의 지붕 공사입니다. 네. 이 면적이 약 8,000제곱미터로 축구장보다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제선 터미널을 시공할 때 사진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이 무언가 제거된 흔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국내선 터미널을 시공할 때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무언가 제거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지붕의 곡선 구간에서 덮개를 고정하는 클립 수백 개를 제거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금방 지금 화면으로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사진상으로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클립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네. 직접 지붕 견본을 만들어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클립을 고정한 뒤 양쪽의 지붕 덮개를 맞물려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결국 클립이 덮개를 잡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지난해 제주공항에는 강풍 경보가 45일이나 내려질 만큼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클립들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네, 이 양쪽의 지붕 덮개를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 클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제거했을까요? 이 사실 클립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금전적인 비용 절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지붕 덮개를 미리 발주해 놓고 나중에 씌우는 방식인데 정작 씌우려고 보니까 곡선 구간에서 들어맞지 않자 이 고정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개가 들어맞지 않으면 새로 덮개를 주문해야 하는데 이 클립을 제거하는 임시 방편으로 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또 이렇게 제거한 클립들은 인부들에게 나눠줬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클립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 의혹이 이제 생겼고, 근데 이거를 사실 지붕에 감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의혹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확인했나요? 네, 이 취재진이 고민한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덮개를 물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덮개를 드러내려면 모든 구간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요. 네. 따라서 시공사 측에 합리적인 확인 방법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의혹 제기를 한 지 일주일여가 지나고 직접 크레인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먼저 최초로 시도한 열화상 카메라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촬영 기자가 육안으로도 이 클립이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시공 상태가 부실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네. 시공사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결국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의 덮개를 약간만 잘라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원래 설치되어 있어야 할 클립 하나가 누락된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부실 시공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죠? 네, 시공사는 이번에 확인한 누락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작업자의 실수라는 건데요. 이 최초 설계 때는 3만 3천여 개의 클립이 들어갔지만 실제는 5만 8천여 개를 시공했다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감리단에서는 규정대로 검측을 했지만 작업자가 협의 없이 임의로 시공했다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발주처인 한국공항공사는 본인들도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초 외부 전문기관도 불러서 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직접 잘라본 구간은 비교적 시공 상태가 나은 것으로 알려진 구간이었는데요. 네. 만약 전수조사에서 부실 시공이 추가로 더 확인되면 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이 뚝도요 조그만 구멍 하나라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해명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해명이고 앞으로 이 전수조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앞으로의 후속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횟감으로 사랑받던 제주 광어의 위상이 흔들리고 출구 없는 터널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7시 오늘 제주에서는 제주 광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주 광어의 현 주소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양식 광어 주산지인 제주. 그만큼 광어는 청정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 어류였습니다. 또한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맛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광어의 인기는 제주에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연산 참돔이요. 자연산이라서. 광어는 육지서도 먹는다고 잘 안 나가는데 저녁 때 되면 또 그것이 잘 나와요. 거리 하니까 싸게 팔아요, 저녁에는. 설상가상 최근 제주 광어는 안정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데요. 제주산 광어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주사 바늘 자국이 발견돼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B급이라는 고기가 있잖아요. 원래 그걸 유통시키면 안 돼요. 그거 계속 유통해요. B급은 싸니까 탈나는 건 그 사람은 둘째 문제고 싸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 탈난 손님이 먹었던 회가 뭐냐면 광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광어만 들어가 있던가
광어만 먹었던가 아니면 광어하고 다른 거하고 모둠회로 먹던가. 광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제주의 한 연어 전문 식당입니다. 주로 회 또는 초밥으로 먹는 광어와 다르게 이곳에서는 연어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광어 대신 국민 횟감으로 등극한 수입 연어. 소비자들의 달라진 입맛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어는 다른 회랑 다르게 다른 요리를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잖아요. 회랑 다르게 뭐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훈제로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초밥 뭐 어떨 때는 뭐 스파게티 외에도 얹어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질리지가 않아요. 특히 연어는 부드러운 식감을 활용한 다양한 조리법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연어 전문 식당 또한 늘고 있습니다. 연어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서 6배 정도 성장했으며 수입량은 10년 사이 10배가 늘었습니다. 수입 연어의 치솟은 인기 속에 점점 광어는 우리 식탁에서 밀려나고 있는 슬픈 생선이 되고 있는데요. 타임지에서 슈퍼푸드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유일한 생선이긴 합니다. 연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나 갖고 있는 영양소들이 우리가 요즘 시대 웰빙이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좀 많이 부합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어만 광어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산 방어인데요. 특히 겨울철에 소비가 늘면서 방어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식 광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자가 이제는 시장에 판매자가 돼야 되고 홍보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판매 전략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가 시들해진 광어, 그 생존 해법은 무엇일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곳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선회를 즐기고 싶은 손님들의 변화 요구에 맞춰서 광어를 포함한 모든 회를 내놓아 인기를 큰 거든 끌고 작은 거든 손님이 원하시는 것만 이 고기를 찍어드리면 그걸 바로 잡아가지고 모둠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열이면은 80%는 만족 이상 해서 또 저렴하게 또 사갈 수가 있고. 특히 광어는 식품인 만큼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이곳에서는 제주 청정 광어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맛없으면 맛없다 바로 대답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맛있었으면 맛있다고 또 대답해 주시고 뭐 인터넷 보면 댓글도 보면은 솔직하잖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고기는 최소한 상품으로 갖다다 쓰기 때문에 손님들이 또 만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부진한 제주 광어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되고 있는데요. 제주 광어를 원료로 한 광어 어묵과 광어 가스, 광어 미역국 등 광어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들도 새롭게 만들어져 출시되고 있습니다. 화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화로 이주보다는 물류비 등 원가 절감은 물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해서 저희가 냉동 필렛 가공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가공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 수입되는 연어나 방어 못지않게 일단 시장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제주 광어의 몰락.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주 광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 광어는 제주 양식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어종인 만큼 광어의 위기는 곧 제주 양식업의 위기로 볼 수 있는데요. 제주산 광어 산업의 현 주소를 보다 자세히 짚어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짤막 대담을 통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이영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제주산 양식 광어 요즘 최대 위기다라고들 네. 하는데요.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주 광어 양식이 원래로 약 한 3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어 양식이 시작된 이래 지금 최대의 위기다. 네. 왜냐하면 양식 광어 가격도 하락되고 소비 시장이 위축돼서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가격 하락이 되더라도 2, 네. 3개월이 지나면 시장이 회복이 됐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화가 돼가지고 그 양식 현장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 또 뭐냐면 요즘 국내 시장 경기가 또 위축이 되고 네. 또 횟감에 대한 소비 형태도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광어 양식의 그 현 주소는 네. 35년 이래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이라고 할 예.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또 일본을 비롯한 수출길도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검역 조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 일본의 경우 그 검역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그 자국의 양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정성 확보 차원의 수출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물량, 광어의 안정성을 이제 문제로 삼는다면 화로 위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선어나 살을 떠서 하는 필렛 위주로 해서 안정성을 답보로 해서 어떤 그 다변화 정책. 네. 그래서 유통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네. 금방 뭐 필렛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좀 마트를 가면 연어가 포장된 상태로 집에서 쉽게 해먹을 수 있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필렛이라고 하나요? 뼈 좀 발라 있고 네, 맞습니다. 냉동돼서 유통되는. 네, 살을 뜬 것을 네. 필렛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위기의 원인을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이제 국내에 좀 돌려보자면 아까 보니까요. 뭐 연어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하는데 뭐 광어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인터뷰가 좀 있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그 횟감에 대한 소비 형태나 그 기호도들이 네. 시장 원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횟감을 접하는 기회 요소가 있는데 광어 같은 경우는 화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이제 맘 먹고 이제 소비하는 경우가 되고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수입 연어 같은 것은 이제 필렛으로 뭐 포장 형태가 됐든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통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제 그 연어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연어 이외에 예전에는 이제 광어가 횟감으로서 국민 생선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요즘 최근에는 참돔이라든지 뱅에돔이라든지 방어들이 수입 양식 수산물이 이제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횟감의 다양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어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산 광어만을 찾는 소비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예전만큼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 제주 광어가 항생제 사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또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유독 그 수산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 네. 그 항생제 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뿐만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보면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네.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이제 주사도 맞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제주의 감귤 산업을 네. 보게 되면 감귤이 이제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네네네. 수확되는 과정에 그 과정을 다 이제 네. 알 수가 있죠. 예상할 수 농약도 있죠. 치고 네네. 그래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양돈이나 네. 그다음에 양계도 모든 과정에 이제
어떤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생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항생제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일 텐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귤이나 양계, 양돈에서는 해도 무관한데 왜 유독 양식 물고기에는 이제 민감한가? 아마 소비 형태일 겁니다. 회로 소비돼서 그럴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저희들도 항생제를 먹고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의 처방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양식 광어도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이제 휴약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든 주사를 맞더라도 항생제 잔류 기간이 지나서 식품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휴약 기간을 지키고 네. 그 처방 방법, 그다음에 관리, 이게 지도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네. 일단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취급 관리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지만이 소비자들이 양식 강화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취급 관리라든지 기간이라든지만 정확히 정해지면 소비자들이 항생제를 맞은 광어를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전혀 무해한 그러니까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 그리고 예. 그걸 이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겠네요. 예, 예. 네, 그런 걸 이제 많이 홍보해야죠. 네. 그리고 광어는 또 횟감 외에는 마땅한 요리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뭐 아까도 드린 얘기지만, 근데 이제 소비 시장이 빠르게 변화를 하는데 업계에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또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 실은 뭐 2009년부터 우리 제주대학교하고 제주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들하고 해가지고 네. 그 광어를 가지고 식소재로 다양한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광어 어묵이라든지 광어포, 뭐 광어 미역국 다양한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가공에서는 뭐냐면 식소재의 경쟁력이 이제 그 가공 산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네. 아이러니하게 광어 가격이 낮아지면 가공 산업은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반면에 광어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양식 산업은. 그래서 이런 그 제주의 광어를 이용한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 광귤에서 보게 되면 제주개발공사에서 비상품 광귤을 이제 수매해 가지고 네. 1차 가공 처리를 한 다음에 2차 가공업체에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식 광어도 감귤처럼 비상품 되는 광어를 수매해 가지고 1차 가공을 네, 거친 네. 다음에 가공업체에 제공해 주게 되면 네. 광어를 이용한 그 가공 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광어의 위기를 좀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 양식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또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말 뉴스 후 코너를 통해서 간첩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도민 강광보 씨의 사연과 강광보 씨를 비롯한 조작 간첩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 제주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상한 시절 이 수상한 죄목으로 죄가 없어도 평생 범죄자로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지난주 토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공간 이름이 수상한 집인데요. 탐나는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제주시의 도련동에 들어선 수상한 집. 인권단체 지금 여기에가 추진해 만든 조작간첩 기념관입니다. 카페와 전시 공간이 공존하는 이곳은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록한 전시장이자 그들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국가로부터 간첩으로 조작된 분들, 그래서 주변에서 아, 저 사람 늘 수상하다 이렇게 질타받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기억하는 공간, 그래서 수상한 집입니다. 수상한 집이 좀 더 특별한 이유, 실제 간첩 조작 피해자인 강광보 씨의 집을 개조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좋은 일에 쓰라며 선뜻 내놨지만 사실 강광보 씨는 이 집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상당히 한이 맺힌 집이에요. 주말낮에는 자식이 감옥소에 가 있는 동안에 고생해가지고 이 집을 이룬 집인데
그 해방 이후에 그 조작 간첩들 1986년 보안사로 끌려가 간첩 혐의로 7년을 복역한 강광보 씨는 201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 집을 만들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 계실 강광보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한 인간이 노는 공간이 아니고 과거 그 국가 권력에 피해를 입으신 여러 선생님과 가족들이 깊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수상한 집에는 국가가 남긴 폭력의 상흔들이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피해자들은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픈 과거를 숨김없이 꺼내 보여줍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일본에 다녀온 김평강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간첩 활동했다고 그런 일주일 동안에 총전 사람 앞이 교육을 받았다고 그때 만들었다고. 근데 그걸 만드니까 나는 아니라고 했거든. 그냥 자기를 만들어 온 거 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도장을 찍은 게 그 도장이 찍은 것이 간첩이라. 이 사진은 이제 일본에서 제가 있을 때 찍은 거고, 이거는 일본 갔다 와가지고 호텔 생활할 때 찍은 거고. 호텔에 취업시켜준다는 수사관들을 따라갔다가 간첩이 돼버린 강희철 씨는 1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죠. 정말 이거는 내 한 사람이 뭐 막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질 때 그 힘이 이제 정의가 돼가지고 정말 과거의 그 검은 세력들이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도록 과거에 대한 모든 청산이 이루어지고. 제주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4.3 사건에서부터 이어지는 조작간첩 사건이 이게 한 뿌리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들을 발견했어요. 4.3에 대한 기억들은 많은데 4.3으로 인한 연좌제, 그로 인한 조작간첩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기억하는 공간이 없고 국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들은 우리들끼리나 알죠. 조작 간첩 피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영화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설마 그랬을까? 우리들끼리는 다 통해요. 손톱 밑으로 바늘 찌른 거 얼마나 아팠겠나. 우리들끼리 느끼지만은 그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 이날 처음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두 계단 또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기억하자는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지금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집을 짓고 난 후에 이 집을 살았다는 것이 제일 기뻐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강광보 씨는 앞으로 수상한 집에 머물며 조작 간첩의 진실을 알려주는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수상한 집의 문을 두드리세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며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 양산을 챙기시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좀 수준이 예상됩니다. 모레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고 제주 지역엔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오면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해상에 안개가 곳곳에 끼겠고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고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우체국 운송 업무와 학교 운영의 일부 차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우정노조 제주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섰고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다음 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당장 내 일상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에 앞서 왜 이들이 생업을 걸고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냈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죠. 여전히 부당함이란 단어가 일선 노동 현장에 들려오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7시 오늘 제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